안녕하십니까. 송국근의 혼술 2월 23일 금요일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천 전횡에 민주당 안에서도 부글부글 끓고 있죠. 드디어 선상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자, 넘버 2, 민주당의 넘버 2 하면은 정청래 최고위원을 떠올리시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정청래가 넘버 2, 이재명이 넘버 1이지만은 형식상으로 넘버 2는 원내대표 홍익표입니다. 홍익표 원내대표가 넘버 2죠. 이 체계상 투톱 이렇게 부릅니다. 대표와 원내대표가 다 선출직이죠. 대표는 당원들이 중심으로 뽑고 원내대표는 국회의원들이 뽑죠. 그래서 두 대표와 원내대표를 투톱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공천에서는 실권이 없습니다. 원내대표는. 최근에 특히 홍익표 원내대표는 원래 찐명, 요즘 이야기하는 찐명, 진짜 친명이 아니기 때문에 공천에서 비밀리에 이재명의 국회의원회관 818호 거기서 열리는 비밀회의, 심야 비밀회의 이런 데도 이 넘버 2면서 끼지를 못합니다. 공천 실권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원래 찐명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런데 그래도 당 지도부니까, 핵심 지도부니까 뭐 한마디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 말을 오늘 세게 했습니다. 세게 했는데 이게 아마 신호탄이 돼서 당 내에서 선상 반란이 확 번지는 그런 상황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왜 그런지를 한번 설명을 드리죠. 일단 오늘 홍익표 원내대표가 불공정 공천 문제를 공식 제기를 했는데 임혁백 공천관리위원장을 공개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임혁백은 허수아비죠. 지금 민주당 뒤에 임혁백은 거의 악역을 다 맡아서 명단 통보하고 사실상 컷오프 대상 명단 통보하고 하는데 실권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임혁백을 공개 비판했다는 것은 실제로는 이재명을 겨냥한 거죠. 홍익표의 선상 반란, 목표물은 이재명입니다. 홍익표가 YTN 통화에서 오늘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제 임혁백을 만나서 현역 의원 하위 평가 내용을 열람하게 해주겠다는 답변을 들었다. 그러니까 지금 31명, 그중에서 28명이 비명계인 하위 10%, 20% 대상자들 있죠. 박용진을 비롯해서 이 사람들이 채점표를 좀 보자 이렇게 하는데 안 보여주고 있죠. 근데 그걸 홍익표가 앞장서서 임혁백에게 채점표를 공개해달라, 나도 좀 보자 하니까 그래 열람을 하게 해주겠다는 말을 해놓고는 손바닥 뒤집듯이 말을 바꿨다. 참 실망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임혁백이 오늘 공천심사 6차 공천심사 결과를 발표를 하면서 하위 20% 의원들이 요청을 하더라도 관련 당규에 따라서 평가 내용을 일체 공개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한 것을 공개리에 방송에서 그대로 질타를 한 거죠. 공관위원장을 형식상의 넘버 2, 공천 실권 넘버 2 홍익표가 질타를 하고 나섰습니다. 자, 홍익표가 본인에게 이 채점표를 보여주겠다고 했다가 공개를 하겠다고 했다가 오늘 공식적으로 공개할 수 없다고 한 것은 임혁백의 결정이 아니겠죠. 뒤에 이재명이 있죠. 그래서 결국은 홍익표의 임혁백 공격은 이재명을 겨냥을 한 겁니다. 특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홍익표는 임혁백 위원장이 공천 관리를 잘못하는 것 같고 관리의 섬세함이나 배려가 전혀 없다. 대단한 권력을 쥔 것처럼 하는 게 정말 이해할 수 없다. 자, 이 말도 실제로는 이재명을 겨냥했다고 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홍익표 원내대표가 계속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있습니다. 이 여론조사 유력 여론조사 이런 게 지금 민주당에서 계속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죠. 여론조사 경선과 관련한 여론조사 업체를 선정할 때 처음에는 탈락을 했던 업체 리서치 DNA라는 업체가 탈락을 했다가 다시 추가로 들어갔고 이 업체가 또 나중에 문제가 된 다른 여론조사도 한 적이 있는데 이 업체가 다시 탈락을 했다가 포함되는 과정에서 친명, 이재명의 핵심 척건, 이번에 이 공천에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마크 공천에, 밀실 공천에 김병기가 포함이 되어 있다. 김병기가 그 리서치 DNA를 포함시키는데 개입을 했다.
이런 의혹이 지금 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직접 개입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상. 그래서 이 문제를 논의해서 진상을 파악을 하고 있는데 홍익표가 다음 주 의원총회에서 임혁백 위원장과의 대화 내용, 여론조사 업체 관련 내용을 사실 그대로 소상히 설명하겠다. 그 의원총회에서 이것을 공개적으로 반란을 일으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의원총회에서 문제 삼겠다는 이야기죠. 자, 특히 홍익표는 오늘 비공개 최고위원회의가 열렸는데 거기서도 리서치 DNA를 당내 경선 조사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이재명에게 직접 요청했습니다. 그 업체 친명 핵심 김병기가 개입해서 다시 포함시킨 업체 리서치 DNA를 배제를 해달라. 이렇게 최고위원회에서 이재명에게 공개적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이걸 요청을 안 들어주면은 그냥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죠. 공개적으로 요청을 했는데 본인도 원내대표 넘버 2입니다. 이 리서치 DNA라는 업체는 일부 지역에서 비명계 현역 의원을 제외한 여론조사를 돌려서 논란을 낳았죠. 그때 뭐 설훈, 여러 사람들을 빼고 여론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뭐 홍영표, 뭐 이인영 이런 지역에 바로 그 업체입니다. 그리고 현역 의원 평가 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작년 12월에 하위 10% 통보를 받은 박용진, 송갑석에 대한 여론조사도 진행했다. 여론조사를 그대로 했겠느냐? 뭔가 마사지를 했겠죠. 자, 그런 의혹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여론업체를 배제를 해라. 이렇게 지도부에 이재명에게 정식으로 지금 요청을 한 거죠. 최고위원회의를 통해서. 자, 이걸 안 받아들여주면 그냥 있을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주는 거죠. 다음 주 의원총회에서 임혁백과 대화 내용, 여론조사 업체 관련 내용을 다 그대로 까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최고위원회의에서 또 일부 지역, 은평을 같은데 일부 지역에 대해서 불공정한 경선이 이루어지는 경선을 붙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또 문제를 제기를 했고 홍익표가 완전히 단단히 결심을 한 것 같습니다. 외형상으로 임혁백 위원장에게 비판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전체 총선을 이재명이 주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을 겨냥한 선상 반란이 시작됐다. 이런 평가가 언론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홍익표는 대선 때 이재명 대선 후보 캠프에서 정책 본부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이재명 사람이 아니죠. 이낙연계였습니다. 이낙연계. 그리고 임종석, 지금 이재명이 쳐내려고 하는 임종석과 아주 가까운 사이입니다. 임종석과 같은 한양대 운동권 출신인데 인연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뭐냐면 12년 전 임종석이 자기 지역구 중구 성동갑을 이제 선결을 시켜줬죠. 홍익표에게. 성동갑 안에 한양대학교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한양대학교 운동권 동문인데 중구 성동갑에서 임종석이 재선을 하다가 나중에 다른 일을 하겠다고 이것을 홍익표에게 선결을 시켜줬습니다. 홍익표가 그 자리에서 3선까지 했죠. 3선을 하고 이번에는 다시 옛 주인 임종석이 돌아오려고 하니까 자기가 그러면은 다시 선거구를 내주겠다고 하고 흠지 국민의힘의 아성인 서초올에 가서 출마하겠다. 이렇게 자리를 내줄 정도로 임종석과 아주 막연한 사이죠. 그런데 지금 이재명은 임종석을 중구 성동갑에서 공천 배제를 하려고 아예 작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그냥 있을 수가 없겠죠. 홍익표 입장에서는. 거의 임종석과 같은 한 몸인데 그래서 원래 지역구 주인인 임종석에게 최소한 경선 기회를 줘야 되지 않는가. 홍익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재명은 임종석 가만 놔두면은 지금 친문의 구심점이 되고 나중에 내가 곤란해질 수가 있어. 당장 8월 달에 전당대회가 있는데 거기 임종석이 친문을 규합해서 도전을 하면은 지금 이재명은 다시 당권을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곤란해. 임종석은 무조건 이번에 쳐내야 돼. 그런데 임종석과 거의 형제 같은 관계인 홍익표는 그래도 최소한 경선에라도 붙여줘야 되지 않느냐 이거 하는데 아니야 이렇게 되니까
홍익표가 지금 천상반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자, 홍익표는 그것뿐이 아니죠. 이낙연과 원래 이낙연계였습니다. 지금 임종석, 이재명이 쳐내려는 임종석과도 형제 같은 관계지만은 이미 이재명이 쳐낸 거나 마찬가지인 밖에 나가서 딴 살림을 차린 이낙연과 인연이 상당히 깊습니다. 경선을 할 때, 그러니까 본선, 전부 다 이제 이재명으로 후보가 확정되고 나서 그 대선 캠프에서는 모든 민주당 사람들이 다 참여를 했으니까 민주당 중진들이 본인도 가서 정책본부장을 맡았지만 실제로는 이낙연 그 대표 시절에 정책이 여장으로 발탁이 됐습니다. 홍익표가 이낙연에 의해서. 그리고 이낙연과 이재명이 경선을 대선 후보 경선을 할 때는 이재명 캠프로 가지 않고 이낙연 캠프로 갔습니다. 이낙연 캠프에서 정책을 총괄을 했죠. 총괄을 한 그런 입장에서 지금 국회의원들이 뽑는 그 원내대표에 당선이 돼서 형식적으로 투톱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지난번에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이 낙천하거나 컷오프, 사실은 컷오프 대상이 된 의원들이 부글부글 거리면서 의원총회를 했죠. 그때 이재명은 아예 출석을 안 했습니다. 의원총회에 안 나가지도 않았습니다. 그 욕 먹을까봐. 그리고 실질적인 이인자라는 정청래는 분위기가 이상하니까 중간에 조퇴하고 나가버렸죠. 그런데 홍익표는 끝까지 있으면서 지도부로서, 당의 지도부로서 이번 사태에 책임을 느낀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책임을 느끼는데 끝나지 않고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죠. 문제 제기를 할 뿐만이 아니라 핵심 당직자 중에서 처음 문제 제기를 할 뿐만 아니라 특정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업체. 사실상 이재명이 뽑은 그 여론조사 업체를 빼달라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것이 관철되지 않으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의원총회에서 이걸 다 까겠다 이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공천에 실권이 없는 넘버2가 선상반란을 일으키는 신호탄을 쐈다. 그래서 이번 주말 사이에 당장 오늘 저녁 주말 사이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관전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